그래서 다음번에는 많은 질문들에 대한 답을 제가 직접 이제 쉽게 설명을 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는데 가령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 로이킴이 과시욕 때문에 이진법으로 바꿨는데 아스키 코드라는 것은 십진법에도 나온다. 100, 뭐 101, 102 이런 것도 다 그 관련되어 있는데 굳이 그것을 이진법으로 바꿀 필요가 없다. 이런 것은 좀 쇼가 아닌가 이런 질문도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런 것도 다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진법으로 바꿔보고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이제 그 트라이얼 앤 에러 시행착오 방식 중에 하나인데 적어도 이진법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아스키 코드를 잘 모르는 사람도 숫자를 그 알파벳을 도출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가정상의 그 오해 같은 것들 때문에 로이킴 가슬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 두 분의 검증은 이것보다는 좀 더 심각한 수준이고 그리고 상당히 정확하게 다 입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입증은 무엇인가? 바로 이것인데요. 그중에 이분들이 입증을 하다가 하나의 코드가 좀 불분명한 것이 있었거든요. 그것은 더의 t였어요. 근데 그 더의 t라는 것이 부여 케이스가 발각이 안 됐다는 것을 가정하고 원래 프로그램으로 복원을 했을 때는 나왔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저희가 지금 논문으로 제작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국제적으로 학술지에서 입증이 되면 저희는 이것은 수개표해서 차이를 발견하거나 포렌식을 통해서 서버에 포렌식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발견한 것과 같은 수준의 명확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더 이상 없는 수준의 유죄 입증이 가능한 그런 증거라고 봅니다. 단 재판부가 정상일 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절망은 한국 재판부가 정상이 아니라고 보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의 공직선거법은 분명히 선거나 당선 무효 소송을 할 수 있게 하고 증거를 보존하게 할 수 있게 했는데 지금 재판부나 검찰이나 경찰이 더 이상 우리 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데서 우리의 심각한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필이면 특히 이 그 프로그래머가 찍어 놓은 이 지문, 워터마크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그리고 수적으로는 디지털 워터마크 이것이 팔로우드 파티인가 어떤 사람들이 한번 보십시오. 이 드림스 타임이라는 이 워터마크 이것이 팔로우드 파티 어떤 분은 뭐 팔로우드 고스트 나온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고스트가 나오고 이런 것은 다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스트가 나오고 파티가 안 나오면 문제가 되겠지만은 파티도 나오고 고스트도 나온다 이런 것은 의미가 없거든요. 적어도 팔로우드 파티라는 중국 공산당의 구호가 있다라는 것은 그 자체로 너무나 심각한 사실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팔로우드 파티란 무엇인가? 제가 사실 오늘 그 중국 공산당의 지금 그 중국 공산당의 구호인 팔로우드 파티를 해설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거 해설하다 보면은 1시간 넘게 갈까봐 미리 지금 우리가 부정선거 문제를 어디까지 입증하고 있는지를 설명을 했거든요. 벌써 거의 1시간이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방대한 주제를 제가 지금 줄여서 설명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래도 처음에 이렇게 하려고 했던 중국 공산당의 통치 원리와 자유민주주의 법치 간의 대결 이것을 간단하게는 요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텐센트라는 중국 최대의 이 통신 그 회사를 한번 보십시오. 텐센트가 상당히 많은 우리나라 카카오의 주식을 갖고 있고 이번에 선거 관련된 기기를 만들었던 한틀 시스템도 텐센트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이미 입증을 했거든요. 이 텐센트는 아예 입구에 Follow Our Part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ollow the Party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The Party 하면 중국 공산당이거든요. Follow Our Party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공산당을 따르십시오. 여러분 이 공산당이 뭐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저는 전환계 세계보기 시간을 통해서 중국 공산당의 문제 또는 실체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해왔거든요. 앞으로 더 설명을 할 텐데 제가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중국 공산당의 강령을 좀 보겠습니다. 중국 공산당 규약을 잠깐 보겠습니다. 중국 공산당 규약 이것은 아마도 북한에서 이렇게 번역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에서 번역한 것이 있지만 북한 번역판이 좀 실감나기 때문에 이걸 읽어보겠습니다. 총강 일부를 읽어보겠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막스 레닌주의, 모택동 사상
등소평理論, 세 가지 대표 중요 사상, 과학적 발전관, 습근평, 시진핑 새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침으로 삼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막스, 레닌주의, 모택동, 등소평, 그리고 시진핑이 있어요. 여러분, 막스 레닌주의는 인류사의 역사 발전 법칙을 제시한 것으로서 그 기본 원리가 정확하고 강대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중국 공산주의자들이 추구하는 공산주의의 최고 이상은 오직 사회주의 사회가 충분히 발전되고 고도로 발달된 기초 위에서만이 실현될 수 있다. 사회주의 제도는 장구한 역사적 과정에 발전되고 완성되는 것이다. 막스 레닌주의의 기본 원리를 견지하고 중국 인민이 자원 선택한 중국 국정에 맞는 길로 나아가는 한 중국의 사회주의 사업은 틀림없이 전국적인 승리를 이룩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중국 공산당의 규약이에요.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이 규약에 나오는 당원에 대한 정의입니다. 1장 2조에 나오는 중국 공산당 당원이란 누구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중국 공산당 당원은 중국 노동계급의 공산주의적 의식이 있는 선봉적 투사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줄에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당원은 일심 전력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여야 하며 개인의 모든 것을 서슴없이 희생하면서 공산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종신토록 분투하여야 한다. 중국 공산당 당원은 어디까지나 근로인민의 보통 일원이다. 모든 공산당원은 법률과 정책에 규정된 범위 안에서의 개인의 이익과 사업상의 직권을 벗어나서 그 어떤 사리와 특권도 추구하여서는 안 된다. 여러분, 중국 공산당 당원이라는 것은 개인이 아니에요. 여차하면 당이 부르면 개인을 버려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의 심각한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공산주의는 전체주의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는 전체주의다 이렇게 말하기 싫어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전체주의 중에서 나치즘, 파시즘 이런 전체주의와 싸울 때 공산주의가 우리 자유진영과 한패였거든요. 세계 제2차 대전 때 중국 공산당과 소련 공산당이 우리와 한패였잖아요. 같은 편이었잖아요. 그래서 마치 파시즘과 나치즘과 싸웠던 공산당은 전체주의가 아니라고 착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다가 1945년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UN 시스템을 통해서 세계가 이제 평화 모드로 들어갔죠. 그때 UN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바로 이 중국 공산당, 소련 공산당과 지분을 나누었거든요. 지분을 나누었어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 두 나라를 포함해서 5개국이고 모두 만장일치 시스템으로 중대한 것을 결정하게 됐기 때문에 UN 시스템은 적어도 파시즘과 나치즘과 대항해서 싸웠던 우리 연합군은 한편이다. 이런 것을 UN 헌장에 담았거든요. UN 시스템은 결국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그다지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20세기 후반은 한편으로는 냉전을 통해서 공산주의와 싸우는 현실주의가 있고 한편으로는 유엔에서 공산주의든 자유진영이든 하나가 되어서 가는 일종의 이상주의 두 축으로 같이 왔거든요. 여러분, 공산주의와 자유진영이 싸움이 없었습니까? 그럼 냉전이 없었게요? 냉전 시스템 속에서 유엔이 있었던 거죠. 많은 사람들이 유엔이 대단하게 우리 국제사회, 인류사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이상 속에 있지만 사실이 아니죠. 사실 20세기 후반엔 유엔이 아니라 미국과 소련 간의 싸움이 핵심이었죠. 그 속에서 미국이 이겼다는 것은 우리한테는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미국이 이겼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중국과 소련이 제시했던 막스 레닌주의에서 나온 경제 사상, 계급 투쟁, 그리고 자본가 타도, 자본가가 타도되었습니까? 78년에 등소평과 함께, 89년에 페레스트로이카와 함께 사실은 자본주의가 본격적으로 사회주의 속에 들어가겠죠. 자유진영은 그들을 너무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에 너네가 졌다 이렇게 인정해라 뭐 이렇게 요구하진 않았지만은 사실 현실적으로는 중국 공산당과 소련 공산당은 이 자유진영의 경제 원리에 두 손을 들은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제 얘기는 이것입니다. 자본주의가 이미 일단은 이겼죠. 중국에서 78년에, 소련에서 89년에 완전히. 그렇다면 공산당이 진 거고 우리 자유진영이 이긴 것입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냉전이 끝났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소위 냉전이 끝났다고 한 30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공산당은 여전히 전 세계를 향해서 우리 공산당만 믿어라, 공산당만 따르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지금 중국 공산당이 우리를 따르라 할 때 하고 있는 가장 무시무시한 것은 선거제도를 파괴하는 거거든요. 선거제도. 일단 홍콩에서 자유선거를 없애고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호주 같은 데도 선거를 개입하려고 하고 있고요. 다른 나라들에도 중국이 선거를 개입하려고 하는 정황이 많이 있어요. 이번 한국 선거에도 개입을 했죠. 지금 팔로워드 파티가 나오기 전에 이미 선거 사무원 중에, 개표 사무원 중에 중국 사람이 있었어요. 이건 정말 항색 신문에 나와도 부끄러울 일이거든요. 어떻게 선거 사무원이 외국인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입법적인 어떤 그 흠결, 외국인이 그 개표 사무원이 안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안 쓰는 거죠. 그거 당연한 걸 다 쓰면은 법률이 거의 뭐 걸레가 되겠죠.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 너무 당연한 그 틈을 타서 중국인을 개표 사무원, 원래 개표 사무원은 거의 공무원 수준으로 심각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해야 되거든요. 야, 그런 일이 지금 이번에 벌어졌어요. 중국이 사실은 개입한 것이 정황이 아니라 증거로 있는 거죠. 거기다가 이 프로그램에 이 디지털 워터마크, 팔로드 파티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당연히 검찰에서 수사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왜 안 합니까? 바로 그 중국 공산당과 함께 가는 이 나라 권력의 실체 때문이죠. 네, 이렇게 되면 이미 한국에서는 선거제도 같은 것은 우습게 생각하는 중국 공산당과 함께 가는 이 주사파 정권과 그것을 결사적으로 저항하는 우리 자유 시민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중국 공산당과 주사파 정권과 함께 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간단하게 이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선거 부정을 같이 입증하고 있고 좋은 의견을 내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선택하셨어요? 막스 레닌, 모택동, 등소평, 시진핑과 함께 가는 선거 같은 건 우습게 생각하는 엘리트주의. 나 중국 공산당, 나 북한 공산당, 당이 최고야. 더불어민주당이 최고야. 당만 따라와. 당이 정말 위대해서, 너무나 위대해서 너네들 개개인의 뭐 정말 뭐 양아치도 포함되어 있고 그런 누구나 표를 찍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자유민주주의 이런 거, 그런 문제 해결해 줄게. 우리 당을 따르라. 우리 당이 정말 위대하다. 어머니 당이다. 뭐 아버지 당이다. 여러분 그거 선택하실 것입니까? 이제 다 까놓고 얘기해야죠. 더불어민주당 여러분, 정말로 위대한 엘리트 시스템의 주권을 다 양보를 해주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국가의 생명을 포기하는 것 같습니다. 2020년 우리가 더 이상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0년에 우리가 이 땅에서 아이를 기르려고, 그리고 또 아이를 낳고 그런 희망 속에 살아요. 여기서 태어난 아이들이 노예가 된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것을 권할 수 있어요?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각한 것입니다. 저는 지금 자라나는 20대, 30대, 40대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선배 세대가 고생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도 뭔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선거를 지키는 것입니다. 헌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선배들은 이미 많이 여력이 없지 않습니까? 이번 부정선거는 청년 세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선택으로 반드시 문제를 해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유를 향해 가고 있어요. 자유. 지금 우리나라는 거대한 자유를 향한 항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정말 제국주의 전체주의 편에서
연합군이 아니라 적군의 편에서 싸운 적이 있어요. 참 불행한 역사였어요. 일제와 함께 군복을 입었던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적어도 20세기 후반에 우리는 적어도 대한민국은 공산주의와 싸웠어요. 그리고 지금 2020년 우리는 분명히 20세기 전반의 제국주의, 전체주의 사라졌고 20세기 후반에 공산주의 사라졌고 지금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진영이 승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전체주의가 아닌가요? 전체주의거든요. 공산주의가 봉건주의와 싸워서 근대주의를 가지고 왔다. 이런 자부심 속에서 더 잔혹한 전체주의를 갖고 왔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킬링필드에서만 죽은 것이 아니에요. 북한에서도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었고 목택동 치하에서 인민공사를 통해서 또는 문화 대혁명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어요. 여러분, 나치보다 더 지독한 전체주의가 공산주의였습니다. 이것을 아니라고 말하는 것, 그건 거짓말이죠. 주사파 정권에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주사파 정권에 여러분 영혼을 팔지도 마시고요. 충성하지 마세요. 그냥 이 손학비를 피하는 것, 침묵하는 것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충성하지 마세요. 지금 2020년 대한민국은 1980년대에 모택동과 막스 레닌주의 주체사상을 받아들였고 그의 영혼을 판 사람들이 권력을 갖고 나라를 반역의 시대로 이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이것은 팩트입니다. 사람들이 오랫동안 저의 주장을 듣지 않았어요. 저는 지금 제 친구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3,000명이 넘는다고 생각해요. 3만 명도 넘는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자유가 승리합니다. 지금 주사파 정권은 어정쩡하게 있어요. 중국 권위주의도 인정하고 북한 핵도 인정하고 이슬람 테러도 인정합니까? 어떻게 미래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모두 사라져야 됩니다. 이제 지구상에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자유롭고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주인이라는 것, 노예가 아니라는 것, 그 대세를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 대세를 저항하겠습니까? 그 대세를 저항한다는 것, 그것은 선거제도를 없애는 것이겠죠. 대한민국 위대한 보통선거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중국 공산당이 당만 따르라. 싫어요. 우리가 왜 당을 따르죠? 못나 보이지만 진정으로 위대한 것은 주권을 갖고 있고 기본권을 갖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20세기 후반 유엔 시스템은 공산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지만 이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 공산주의가 내뿜었던 그 엄청난 전체주의의 독을 모두 제거를 해야 됩니다. 바로 이 자유의 항진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고 바로 우리가 부정선거 문제는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보통선거를 지켜야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never follow the party. 절대로 당을 따르지 마십시오. 다음 시간에는 로이킴과 제이 대표님, 장 대표님의 이 가설 검증이 얼마나 정확한지에 대해서 제가 직접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